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8일 목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전 종목이 골고루 오르고 상승률도 제법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든이 그 부채 한도 협상 타결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뭐 메카시도 나와가지고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죠. 디폴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디폴트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여기에 연상이 되는 게 그렇다면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어제 저녁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 BOFA의 펀드 매니저 서베이 같은 거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 혹은 뭐 이번 달에 당장 뭐 금리 인하를 한다 뭐 이런 기대감은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당장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긴축 우려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잔잔한 긴축 우려들은 지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긴축 후반전이기도 하고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하게 있는 상황에서 뭐 이번에 지금 뭐 당장 이번에 25bp를 올리나 마나 이런 거는 솔직히 뭐 별로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되겠고요. 어제 있었던 경제 지표들 좀 하나만 좀 더 보자면 유로존 물가 지표 그죠?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딱 부합을 해서 뭐 시장에 특별한 충격을 이것도 줄진 못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여전히 인플레는 그 꺼지지 않은 불씨이긴 하구나. 여전히 인플레가 높고 찐득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CPI가 7%고 코어 CPI가 5.6%고 월 증가율이 1%에 달하는 등 굉장히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월 증가율은 0.6%로 굉장히 높죠. 계속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은 인플레는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미국은 뭐 디스인플레이션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2월 초에 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유럽은 그런 표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유로존 물가 지표가 높았던 것도 잔잔한 긴축 우려에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 이게 딱히 영향을 크게 미치진 못하고 있지만 25bp 인상 확률이 조금씩 높아져 가지고 일주일 전에는 25bp 인상 확률 0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어젯밤엔 28%까지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시장에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뭐 왜 그러냐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전반적인 큰 추세는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금리 올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 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좀 많은 변화가 좀 그 많은 변화는 아니고 좀 어떤 그 잔잔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당장 7월 달부터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반면 일주일쯤 전에는 지금은 이제 한 4분기 정도에 돼야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정도로 좀 약간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사람들 생각이요.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여전히 버리진 않았는데 연내 금리 인하 시기가 2분기쯤 기대해서 3분기 정도에서 한 4분기로 좀 늦춰진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런 점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뭐 부채 한도 협상이 뭐 잘 되니까 모든 게 뭐 잘 풀릴 거야 그러면서 은행주들도 오르고 IT 빅테크도 오르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S&P는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이제 다만 지난 일주일, 2주일 가까이 넘지 못했던 4,150을 일단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200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열리게 됐죠. 그래서 박스권이긴 박스권인데 일단은 좀 위기를 좀 넘어가고 있다, 위기를 좀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뭐 변동성 지수도 감소를 했겠죠. 그죠? 변동성 지수도 하락을 했을 거고요.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변동성 지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박스권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박스권이죠.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면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은 뭐 당연히 상승 추세였고 상승 잘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잔잔하게 오르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장대 양봉을 좀 보이긴 보였는데요. 제 생각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이 뭐 어쨌든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전환이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기고 싶으면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어제부터 나스닥이 1% 저렇게 오르면서 변동성이 조금은 좀 확대가 됐다라는 게 일단은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차분하게 오르던 시장이 조금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가 떨어졌죠. 그죠? 변동성은 확대가 됐고요. 변동성 지수는 하락 마감할 수 있는데, 근데 분명히 지금 차분하게 0. 몇 프로 움직이던 시장이 지금까지 계속 차분하게 0. 몇 프로씩 움직이던 시장이었다면 어젯밤에 1% 넘게 한 번에 움직이는 좀 변동성이 좀 확실히 확대가 된 시장이긴 했죠. 어젯밤엔 지금의 움직임에 비교했을 때 좀 급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리고 일단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저항 작년 8월에 만들어놨던 그런 저항 자리에서 일단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닌데 무슨 변화가 나타날 수는 있지 않은가 싶은 뭐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다. 나스닥은요. 상승 추세고 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그죠? 나스닥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애플은 어젯밤에 이제 중요한 지지선 살짝 붕괴시켰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박스권 이런 모습인데요. 어젯밤 애플을 보면서 좀 든 생각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애플이 죽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왜 올라오나 봤더니 그 IT 빅테크 중에서 AI 친구들의 힘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애플이 걔네들 덕분에 좀 딸려 올라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어젯밤 보시면, 요즘에 보시면 그 구글의 강세가 특히 눈에 띄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데 AI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얘네들이 위기일 때마다 잘 받쳐주면서 죽어가던 애플까지 살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애플은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 이제 어떤 거의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저항 부근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일단 버벅버벅 하면서 죽지는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애플 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힘 때문인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보면 전반적으로 요즘에 어떤 뭐 순환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가 좀 죽을 것 같으면 다른 놈이 살아나가지고 지수를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요. 뭐 하나가 죽을 것 같으면 다른 놈이 바톤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지수가 빠지지 않고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죽을 것 같으면 IT 빅테크가 좀 약한 날이면은 은행주들이나 일반 전통적인 친구들이 올라주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 전통적인 친구들이 새빨간색이면은 IT 빅테크 혹은 뭐 AI 친구들이 그러니까 구글 같은 AI 친구들이 강하게 힘을 쓰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요. 이렇게 좀 순환매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잘 받치고 있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어젯밤에는 뭐 순환매 이런 게 아니고 어젯밤에 오래간만에 다 같이 신나게 웃었던 게 어젯밤이죠. 그죠? 네.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래간만에 변동성 지수는 이제 크게 오르면서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성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좀 커진 상황이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고요. 참고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이제 위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확대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S&P는 이제 박스권 내에서 지금 오랫동안 매물 소화하고 있고 그 매물대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을 확대하는 거는 박스권을 돌파한 척하기 위해 변동성을 확대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좀 더 많은 거고요. 나스닥 같은 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전 고점이나 이런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전고점에 어떤 이런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넘어가기 위해서 변동성이 지금 확대가 된다라기보다는 죽기 위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이런 거는 조금씩 좀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하여튼 일단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 봐야겠죠. 은행주들 뭐 당연히 올랐겠죠, 그죠? 지역은행들 ETF 어젯밤에 신나게 반등을 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어젯밤에 또 신나게 올랐죠.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어젯밤에 한 10% 올랐습니다. 예, 그 뭐 또다시 예금이도 증가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왔었나. 그래서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또 크게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 괜찮았죠. 어젯밤은 뭐 모든 것이 좋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팩웨스트와 더불어서 좀 어떤 파산 위험이 있는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죠. 일단 뭐 쌍바닥 가능성을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그렇지만 답답한 상황 안에 와 있고 아직은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이긴 하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완연한 하락 추세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어떤 뭐 전고점, 직전 고점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런 은행들이 쌍바닥 가능성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왔습니다. 팩웨스트는 물론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얘가 이제 가장 지금 문제한데, 얘는 쌍바닥 가능성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좀 많이 위험한 그런 모습이죠. 하여튼 근데 어젯밤에 은행주들도 다 같이 올랐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좋았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답답한 박스권입니다. 그렇지만 레벨업 될랑말랑 하면서 박스권 상단에서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갈 것 같은 모습이나 아직까지 뭐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 확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저기 달러 인덱스는 이제 뭐 달러하고 금리 좀 볼 건데, 이 달러는 이제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그런 내용, 부채한도 협상에서 바이든이 보여줬던 자신감, 그런 걸로 인해서 일단 강세가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잔잔한 긴축 우려 이런 것도 영향을 일부 좀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로존 그 물가지표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부터 달러는 좀 먼저 급등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점은 잘 이해가 뭐 되지는 않는데, 어젯밤에 그러니까 유로존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막 달러가 막 먼저 오르더라고요. 사실 그게 말이 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사실 상식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유로존 물가가 높은데 달러가 오를 이유가 없죠, 그죠? 네. 아무튼 뭐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달러는 오르더라. 이래저래 달러는 일단 오르기로 마음 먹었고, 기술적으로 뭐 보니까 중요한 라인들도 안정적으로 돌파한착을 하고 있고, 이 정도가 중요한 자리였죠. 102.5 정도 되는 자리가. 그래서 103 부근으로 일단 바싹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잘 오르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은 뭐 주식시장은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분위기 굉장히 좋지만, 또 달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진짜 세상이 좋을 거면 얘가 빨리빨리 아래로 레벨 다운이 이번에 됐었겠죠.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죽었었겠죠. 근데 지금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아나면서 지금 일단 레벨업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래저래 이것도 어느 정도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그 달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달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오르기는 통상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그런 게 있긴 있죠. 물론 뭐 지금 이 정도 오른다고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달러가 본격적으로 올라서 주식시장에 해를 끼치려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줘야, 진짜 많이 올라주고 달러가 강한 걸 시장이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강한 이 정도 모습을 보고 시장에 주목할 리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별 영향은 없는데, 하여튼 재밌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달러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금리는 어젯밤에 또 올랐죠, 그죠? 네, 금리는 뭐 잔잔한 긴축 우려와 이런 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바이든이 바이든이 아무리 디폴트 우려가 없다라고 해도 뭐 시장은 뭐 좀 내심 좀 불안함이 있는지 일단은 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계속해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이건 그냥 박스권이다. 계속해서 답답한 상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좀 후퇴되긴 했으나, 여전히 어쨌든 연내 금리나 이런 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게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죠, 그죠? 물론 어젯밤 주식시장은 이제 바이든의 그런 자신감 있는 발언에 안심하긴 했으나, 어쨌든 바이든은 그냥 뭐 정치인에 불과한 거고,
어쨌든 뭐 잘못돼 갖고 이 금리가 한 번쯤 뭐 튈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 정도는 좀 생각을 해 놓긴 해야 돼요. 이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바이든이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시장이 좀 잠시 안정을 좀 취한 것 뿐이고요.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았죠, 그죠? 옐런 재무장관의 속은 계속해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부의 현금 계좌 TGA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 어떤 뭐 시한폭탄이라 해야 되나요? 시한폭탄의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채권 투자하신 분들 혹시나 깜짝 금리가 발작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점 정도를 좀 염두는 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용 다 봤고, 그래서 어젯밤에는 뭐 다 같이 좋다, 모두가 좋다 이러니까 국제유가도 좀 오르고 구리도 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소 좀 위기에 빠졌던 뭐 S&P나 러셀 같은 친구들, 러셀 지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하면서 일단 괜찮다, 일단 아직까지는 안심이다,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금값은 당연히 뭐 좀 떨어졌겠고요, 그죠? 금값은 지금 그 깨면 안 되는 자리를 지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1990 정도를 지켜줘야 됩니다. 최소한 금을 계속 들고 가려면 이런 박스권 정도, 여기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박스권을 지금 붕괴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아직 골드는, 그죠? 아직 골드는 그 중요한 지금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무거운 저항 부근이라서 좀 위험한 거예요, 그죠? 지금 금을 매수하기는 조금 좀, 그죠? 좀 부담스럽긴 하다. 만약에 내가 어떤 믿음이 강력하게 있으면, 그럼 이제 어떤 매수세가 등장했을 때, 그럼 이제 눌림시 매수 이런 거 해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기술적으로 중요한 저항을 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일단 굉장히 분위기가 뭐 좋게 출발을 했겠죠, 그죠? 미국 증시 흐뭇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분위기 굉장히 좋은 가운데 오늘 봐야 될 거는 코스피 선물 329 저항 테스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329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중요한 자리는 329입니다. 결과적으로 329 못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계속 뭐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329, 324 이렇게 박스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들 좀 잘 보셔야 되겠고, 코스닥도 뭐 그렇죠, 코스닥도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 싸움하고 있네요. 뭐 그런 자리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할 이야기는 그런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하방을 포기할 수가 없는, 혹은 뭐 상방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네. 우리는 뭐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당장 포기하진 말자. 지금 피곤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풋옵션들은 완전히 레벨 다운이 되면서 일단은 뭐 시장의 급락 위험, 어떤 시장의 불안감은 좀 많이 좀 씻겨 내려가긴 했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안심이 좀 되긴 되죠. 당장 뭐 급락 위험, 폭락 위험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풋옵션들이 좀 저렇게 되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능성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마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요. 오늘 일단 풋옵션들이 이렇게 죽고 있고, 선물이 신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거예요, 그죠? 코스피예요. 전일 고점 뭐 이런 자리들, 어떤 매물대를 한 번에 갭상승으로 안착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넘어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겁니다. 따라서 원웨이 상승, 급등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오늘은 그런 조건이 갖춰진 건데요. 근데 아무튼 이런 자리, 근데 지금 오늘의 이런 움직임이 이제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아직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가능성도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풋옵션을 기준으로 보면 조금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데, 어떤 중요한 자리들, 중요한 매물대 부근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리가 어떤 지지력들이 빠글빠글 모여있는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한 번에 깼다. 그렇다면은 일단 깬 건 오늘 인정을 해야 되는데, 속임수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 이게 속임수일 거라면은 내일 모레 한 2거래일 앞으로, 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뭐 금요일 혹은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빨리빨리 회복하면은 오늘의 이런 풋옵션의 사망, 또 그리고 이런 그 선물의 랠리가 속임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 정도까지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강하다,
아, 오늘 엄청 강하네. 일단 분명히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거야. 라는 건 일단은 이건 일단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되는, 이거는 그냥 사실인 거고요. 물론 이 장 초반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장 마감까지 올라라 라는 거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물론 그런 거는 알아두셔야 되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장 초반에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그죠? 좀 네, 그래도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강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자라는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요. 일단 분명히 장 초반에 강한 매수세가 등장한 건 맞다라는 거, 이건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그래서 종목들에서 좀 잘 보셔야 될 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삼성전자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 어느 가격대인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음봉을 얻어맞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봉이었죠. 그죠? 특정 가격대만 올라오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은 특정 가격대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를 드디어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양봉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마감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마감이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무거운 저항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잘 봐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맨날 음봉이 나오던 자리에서 일단 지금은 버티고 있으니까 오늘도 음봉이 나올지 아니면 오늘도 양봉으로 잘 버틸지, 그런 부분을 일단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양봉으로 마감되나 음봉으로 마감되냐에 따라서 이제 좀 해석이 조금씩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여튼 지금 맨날 음봉으로 마감되던 자리다. 저항이 엄청나게 무겁던 자리인데 오늘 갭상승 크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버텨준다면은 굉장히 어떤 삼성전자의 분위기 전환에 큰 의미가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음봉으로 또 길게 떨어지면은 장 막판까지 힘없이 또 밀리면은 그럼 이제 또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거는 잘 보면은 이렇게 추세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쭉 내려오고 있던 이런 추세선이 있었거든요. 이런 추세선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뭐 9만 얼마 뭐 이런 자리가 지금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오늘은 일단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일단 둘 다 굉장히 지금 무거운 저항에 도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 삼성전자가 그래서 박스권 상단 자리, 그죠? 이런 자리 도전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무거운 저항 자리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은 분명히 오늘 강한 건 좋은 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렇게 저항에 직면했다라는 건 좀 부담스러운 점이기도 하죠. 그죠? 이런 점 저런 점들 좀 다 좀 고려하자고요. 에코프로 친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제가 올라갈 수 있다, 반등의 목표치라고 제시했던 그런 자리 부분까지 일단 오늘 거의 다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물론 뭐 터치까지는 못했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거는 터치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좀 저항을 좀 의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지금 일단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힘을 잘 못 쓰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일단 반등의 목표치 부근까지는 거의 다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짜 앞으로 코스닥이 힘이 없고 에코프로 친구들이 힘이 빠질 거라면은 오늘부터 좀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힘이 없을 거라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런 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오늘 앞으로 진짜 코스닥 힘이 없을 거면 이런 식으로 좀 약한 모습으로 아마 마감이 되긴 될 겁니다. 오늘 약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면 코스닥은 또 반등이 끝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직은 뭐 일단 아침 9시, 아직은 뭐 10시도 안 됐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오늘의 관건은 그 아침에 아침에 분위기 좋게 시작했는데 이 분위기를 이제 장막판까지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하여튼 뭐 시간 잘 보내야 된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환율은 뭐 오래간만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분위기 좋으니까 원화 강세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계속해서 뭐 답답한 박스권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오르나 조금 내리나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뭐 1340원,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한 박스권 상단이 되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박스권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1330원 안 깨고 이 1330원과 40원 사이에서 와리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하겠죠. 그죠? 하여튼 정말 재밌습니다. 어떻게 된 게 참, 그 달러가 계속해서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와중에 주식시장도 강하고 이게 뭔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이상한 건지 여기저기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논리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많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좀 깝깝한데요. 어쩔 수 없죠.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힘 빼고 편안한 자세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장기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힘 빼고 편안하게 보시라는 이야기 좀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